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입니다.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이 뉴질랜드에서도 그 총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핵, 그 사찰이 북한에서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 이거 예전에 저기 그 뭐야, 체코 갔을 때도 똑같은 말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국가들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북한, 대북 원조 협력하는 거 이런 거 하자고 아무리 그 빌어봐야 그 안 해줘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아요. 외톨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건 이제 흥미로운 건데, 이거 제주도에 관련된 건데, 영리병원이 이번에 제주도에 처음 생긴다고 어제 뉴스에 나더라고요. 제주도 사람 좋겠어요. 이 영리병원, 이거 중국 병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걸 하는데, 이걸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문제라고 봐요. 이거 제주도 도지사 이 사람이 원희룡인가? 한 사람인데, 이거 왜 못 막을까? 지금 정부가. 참 진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IT 기업의 공산당 조직 강화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똑같은 거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정원 위에도 위원회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우리나라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 기관 위에는 위원회가 생겼어요. 북한처럼. 그래서 그 위원회, 그 다음 위원장이 있는데, 얘네들이 시민단체 소속이에요. 쉽게 해서 빨갱이들이지. 이런 애들이 그 각 조직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결정권을 갖고 움직입니다. 옛날 때 노조로 안 되니까 아예 위원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라. 그거를 가지고서 아예 그 각 정부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기관을 좌지우지 흔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 원래 중국에서 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큰 회사에 공산당 애들을 박아놓는 거예요. 일종의 감시기구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지.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공산당이랑 사업을 큰 금액을 교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산당입니다. 아시겠어요? 중국 거대 기업하고 아니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정치인들, 바깥의 지역의 정치인들도 당연히 공산당이에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무슨 뭐 여당이네 뭐 우파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공산당은 공산당이랑만 거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로 보니까 갑자기 내가 그게 안 보이네. 이걸로 봐야겠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가상화폐 채굴장 버려졌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이거 여러 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가상화폐 그거 망한다고. 확실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지한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인터넷 그 가장 그 돈 많이 벌었던 중국인데, 걔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 하다가 그 불법화되면서 그 사업장을 아이슬란드로 옮겼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그 화산지대라서 지열 발전이 되는데 거의 전기료가 공짜에 가까워요. 그 옮겼는데 거의 부도났다 그러더라고, 걔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어요. 채산성이 안 맞아, 일단. 전기가 올라가고 등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랬고, 미중평화협약. 여기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요즘 그 뭐랄까 수출이 잘 안 되면서 제조업이 많이 망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지금. 망해가지고 중국 그 농민공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를 중국 공산당에서 그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귀농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더라? 농촌 투자 뭐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막 꼬아가지고 얘기해서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실업자가 돼서 쫓겨나는 거지 무슨 투자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요 기사 이거 나 이거 보고 정말 웃었어요, 진짜. 이거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야, 이런 기사 쓸 때는 또 이렇게 기자들이 얼굴도 내보내나 봐요. 잘난 척 하려고. 여기 보면은 정미경의 이런 영어 저런 미국 해서 피해봐야 다시 마주해야 할 난제 해가지고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뭐냐, 트럼프가 결국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깨갱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쭉 전체적으로 기사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구나. 응? 근데 또 이게 요런 식으로 기사를 써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을 비판하는 방송을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우파
심지어 그 유튜브 우파 채널에서도 중국을 비판하는 채널이 있긴 합니까? 지금 인터넷 방송 중에 아마 없을걸? 우리가 하는 요 모임, 저나 안정권 대표나 그다음 아수라 요 세 사람을 제외하고 우파 인터넷 방송에도 아마 없을걸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왜? 하면은 자기네들 손해보니까. 근데 미국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공개한단 말이야. 나 이런 거 보면 참 비겁하다 생각해요. 이러면은 이게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박히나 보지? 공산당한테 빌빌거리면서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까는 거는 쉽잖아. 왜? 민주주의 국가는 뭐라고 제지 안 하니까. 그게 무슨 강력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투사처럼 보이나? 그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어쨌든 이 기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그렇게 했다는 건데, 나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우리의 대통령 아니다 라는 입장이지만, 이런 식의 기사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미국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 모든 거는 행동을 봐야 돼. 행동. 말을 보지 말라니까. 행동. 자, 그럼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세요. 여기 앞에 날짜 나오죠? 이게 2018년 12월 4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시진핑이 그 조약 내용도 보면은 많이 양보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했다고. 양보를 많이 했는데, 양보를 많이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가 승리한 것처럼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이 병신들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데 또 그 당시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은 휴전 이틀 만에 구체적 시한 목록 내놔라 그래갖고 중국이 항복무소 요구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나는 관세면 공정한 거래되면 기꺼이 서명. 나중에 말 안 들으면은 제가 90일 지날 때까지 특별한 성과 없으면 다시 관세 올린다는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90일 안에 못 합니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왜? 대외적 명분. 그리고 다른 꼼수가 있어요. 다른 꼼수. 자, 그게 뭐냐? 북한, 그 다음 이란인데, 여기 보면은 미국의 재무차관이 금융기관들의 혁신적인 조치,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적발하겠다는 이야기가 12월 4일 날 같은 날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중국한테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자. 중국 지적재산권 지키고 이런 거 지키면은 우리 이 싸움 안 할 수도 있어. 알았지? 자, 여기다가 이제 서로 사명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뭐라 그래요? 북한을 존나게 까고 있어요. 잘 보라는 거예요. 북한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12월 6일 날 바로 러시아 이 연해주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를 합니다. 남중국해에서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 쪽에 가서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그 북한이랑 저기 그 연해주 있죠? 그쪽에 거기서 항행의 자유를 해요. 이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러시아 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항복한 거예요? 웃기지 말라니까.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에는 그 북한 간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요 사람도 여러 번 일본 매체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그 김정일 그 음식을 해주던 요리사예요. 이 사람이 체포당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쵸? 그리고 12월 6일 같은 날 화웨이의 딸이, 그러니까 회장의 딸이 체포를 당했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12월 4일인가 그때 중국이랑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라고 화해의 그 메시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조약 내용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이 불리해. 여기 시리아 조용히 해. 시리가 갑자기 또 난리야. 그래서 그런 그 12월 4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불평등한 내용으로. 근데 그날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중국한테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그리고 이틀 지나니까 뭐예요? 러시아를 상대로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북한 간첩들 체포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향해서 까불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중국 화웨이 회장 딸을 체포해버려요. 같은 날 4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이게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밀렸다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등신 같아요. 보면은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와, 진짜 우리나라 도대체 그 뭐 조중동, MBC, KBS, SBS, YTN 등등등등등등 플러스 우리나라 인터넷, 요즘 유튜브에 우파 방송들 많죠? 도대체 어디까지 친중파 빨갱이가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딱 보이는데
미국이 항복했다고? 웃기고 있네, 저. 항복 안 했다니까.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친 거니까, 뒤통수, 미국이. 야, 우리 안 싸운다 해도 뒤통수 까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누구를 상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은 아니지. 일본 내 북한 간첩을 잡은 거니까. 어쨌든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응? 완전히 갖고 놀고 있잖아, 지금. 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해? 트럼프 병신. 어? 쓸데없이 허풍 부리다가 당했다. 지 얼굴 딱 올려가지고. 어? 왜 그렇게 하면 승진하나 보지? 아, 난 진짜 안타까워, 진짜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그랬고, 그래서 이게 그 화웨이가 나오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이 화웨이의 그 회장 딸을 체포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화웨이 딸 왜 체포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문자를 제가 좀 볼게요. 화웨이 딸을 왜 체포했을까? 화웨이 회장의 딸을. 이유 아세요? 아직 안 나? 화웨이 도청, 간첩 행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란 송금 문제 있었다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자, 뭐랑 관계가 있냐면, 제가 요 뒤에다가 지금 저 화면을 띄웠죠. 이미 답을 보여줘 버렸는데 뭐냐? 화웨이가 뭐 하는 회사예요? 통신이랑 관계 있잖아. 그 통신 그 전자기판이라든가 이거 시스템 그런 것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거를 이란에 팔았으니까 조져버리는 거지. 그게 5G잖아요. 그쵸? 지금 5G 그 기판이 그 화웨이 시스템이 깔리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LG U 플러스 지금 깔리고 있죠. LG U 플러스 하면서 그게 지금 네이버도 하고 그다음 또 누가 하냐? 농협이 또 그거 지금 시스템 받으려 하고 있죠. 응?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깔리고 있죠. 그리고 또 화웨이가 또 어디 진출하려 그래요? 베네수엘라 진출하려 하고 있죠. 응? 그리고 이란에도 진출하려 한다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이거를 잘 눈여겨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해킹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아직 되지는 않지만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거는 뭐예요? 우리 서로 무역 싸우지 말자요. 그렇죠? 우리 무역 분쟁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근데 무역 분쟁을 하지 말자는 거지 북한의 비핵화를 저지하는 거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중국도 찬성하는 쪽이잖아. 근데 화웨이가 뭐 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조져버리는 거지. 근데 화웨이가 거기에 개입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져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뭐예요? 미국은 중국이랑 무역 협상을 이게 서로 화해한다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는 기업들을 조지면서,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이란과 중국 교류하는 기업들은 이건 별도의 문제거든요. 이거 핵 확산 방지랑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미국과 중국이 맺은 무역 협정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약이 되는 거야. 왜? 북한의 핵 개발만 미국이 물고 늘어 뜯어두면은 시진핑이랑 만나갖고 했던 모든 조약은 무효라니까 그러네.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거든. 아, 이거 별대 문제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별대 문제 이게 아닌 게 이게 걸리면 결국 그 무역도 결국 도루묵 된다니까. 에?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야 협상 맺어도 좋다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협상 맺는다 해놓고 온갖 불평등한 내용은 다 집어넣었죠. 온갖 불평등한 내용. 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알고 있거든. 한 방에 베껴 먹으려고 중국을.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그럼 관세 안 올릴게. 이렇게 해놓고서 관세 안 올리는 조건으로 해놓고 결국 뭐 한 거예요? 결국 중국 기업 두들겨 잡잖아요. 그 중국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걸 명분해서 화웨이 부품이 들어간 제품들은 절대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중국 전자제품이 과연 미국 땅에 발을 디딜 수나 있을까? 응? 없을걸? 화웨이 부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국 제품에. 응? 결국 중국 제품 관세 안 붙여도 수입 안 한다니까. 이렇게 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응?
그래서 미국은 평상시에 중국이랑 해고하고 싶었던 모든 조약은 다 걸어버렸죠. 그래서 중국이 모든 걸 양보하면서 다 해줬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등 조약을 하잖아. 근데 해주면 뭐해? 어차피 무역은 일어나지 않아. 응?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제대로 보고서 얘기하라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예상될까 하는 거예요. 요거서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이건 제 추측.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제 기름도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름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마침 근데 여기 신문에도 난 거예요. 국제유가 급락 제동거나 시장상 2014년 11월 대잡이 우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앞으로 유가는 올라가는 게 중국을 연맥이는 데는 참 좋아요. 이게 구조가 그래.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왜냐면 관세를 한번 중국을 많이 때려잡았거든. 이제 다른 걸로 때려야지. 이게 원래 복싱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상태일 때 두들겨 팰 때에도 아구창망 때리는 건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이게 같은 동작 반복하면 피로감이 오잖아. 발차기도 하고 깨물고 해야 되니까. 다르게 이제 공격할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제유가 인상이라고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을. 저는. 왜 그러느냐. 국제유가 인상을 시키기 제일 좋은 건 이란 제재예요.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란 제재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좀 더 물리적으로 빡시게 제재를 가하면 즉 이란의 반미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까지 거기서 민주화 데모가 일어나든 폭동이 일어나든 쿠데타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국제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이란에서 분쟁이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이런 나라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때 러시아는 좋을까 나쁠까 하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좋죠. 러시아도 국제유가 올라가면. 그렇죠? 그럼 러시아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을 보면 뭘 해야 될까? 이란 도와주면 되지.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라고 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란에 문제가 생겨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란의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그 과정에 그 기름값을 올려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는 자신의 동맹국인 이란이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러시아는 경제적 이득을 봐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자기 동맹국이 당하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이득을 본다고. 그럼 그 이득을 본 금액을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결국. 이란 정권이 전복되지 않게끔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국제유가가 올라서 러시아가 좋기는 좋지만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간다? 러시아 내부의 경제개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란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돈이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러시아는 지치겠네, 경제적으로. 근데 이럴 때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죠, 군대가. 그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이란 양쪽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겠네. 기껏 기름값 올라가지고 어디 러시아 내수 경제 좀 살려보려고 했더니 이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대비하는 식으로 군사력도 분산이 돼요. 그것도 또 이란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이 분산이 돼 버린다고. 분산이 되면서 군사비 쪽으로 그 고유가 인상된 만큼의 이득을 만약에 번다면 그게 그쪽으로 소진돼 버린다면 러시아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그래 싸우니까. 근데 이쪽 진영은 어떨까? 유가가 올라가면 돈 벌지.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다 돈 번다고. 여긴 손해 볼 게 없어. 여긴 그 돈 번 게 막 국방비로 빠져나가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발생한다고. 야, 이거 괜찮은 작전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이거 국제유가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을 치지 말고 이럴 때 이란을 더 옥죄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란을 칠 것이다. 이란을 칠 것이다. 이란을 칠 것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북한 말 안 듣는 거는 명분으로 해서 이란 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란을 치는데 이 이란을 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이게 웬 떡이야? 화웨이가 거기다가 불법 장비를 팔았네? 그러면은 중국도 조져버릴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란을 때림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시진핑 만나서 시선을 미국 쪽, 아니야,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로 시선을 쫙 돌려놓은 사이에 중동에서 일이 빵 터져버렸네. 어허. 성동격서구만. 라는 게 딱 보이죠. 안 그래요? 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또 중국이 당했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쭉 보면서.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유가 오르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한국이 정신 차리면 대박 날 텐데. 근데 한국은 정신 차리지 않을 겁니다. 병신들이라서. 북한에 고속철도 깔아달라고 돈 달라고 하더래요. 미친놈이죠. 돈을 왜 줘? 그거 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란은 조져버릴 겁니다. 이게 뭐야? 박사님 이번에 임명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이 레이건 때 일본 때려잡은 사람이었다던데요. 그 노하우로 중국 때려잡을 겁니다. 그 노하우로. 그 다음에 CCTV 미국이 한국산으로 쓴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다음 PPT. 끝난 거야? 그래서 일단 PPT는 이런 식으로 내가 짧게 제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뒀어요. 왜냐면 요즘 하도 굵직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아까운 그 뉴스들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게릴라 생방을 한다면서 그냥 무시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이번에 좀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답방이요. 김정은 답방은 와도 된다니까. 빨갱이 하니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이번에 로또 없어지고서 그 동양복권 생겼죠. 제주 반도체. 제주. 하필이면 또 제주도야. 제주도. 제주도에서 반도체를 만들긴 만들어? 응? 뭔가 냄새 나지 않잖아요? 뭔가 냄새 나죠 이거. 응?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전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자살 이상하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폼페이오가 강경화 장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서울 답방 한다고 해봐야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뭐 얘기를 할 게 있어야지. 뭐야 박지원이가 친박 창당한대요? 장난하나? 아니 탄핵시킬 땐 언제고. 여기도 또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그 반문연대의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반문연대. 반문연대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 쫓아낸 다음에 지들이 정권 잡으려다가 웬걸 어부지리로 주사파가 정권을 잡았잖아. 쉽게 얘기해서 뭐 김무성계, 유승민계, 그 다음에 박지원계 이런 애들이 지들이 잡을 줄 알다 뺏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겠어. 응? 그래가지고 지금 반문연대 만드는 거냐. 따라서 얘네들은 반문연대를 만든 거는 권력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아니 처음에는 뭐 탄핵하는 거 찬성하고 여태까지 항상 지랄하다가 그 다음 반문연대 할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잘 됐다며. 그러다 갑자기 왜 또 친박 창당을 한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 응? 우리나라에서 반문연대를 지지하는 정치인, 그 다음 반문연대를 지지하는 우파 인터넷 방송, 어차피 저쪽 공영방송 다 날아갔으니까 우파 인터넷 방송 유튜브 보면 잘 나와요. 그 반문연대를 말하는 정치인들 초대하는 방송, 응? 이런 애들 몇 면을 잘 보라는 거야.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가. 응?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잘 보라고. 걔네들은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요 시대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 그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막 좋아요 누르고 구독 막 누르고 그래서 구독자 늘리고 막 걷다 막 후원금 갖다 주고 막 그런다고. 왜? 그게 이 시대에 가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말을 해. 그래서 항상 백그라운드로 봐야 돼. 그 사람이 옛날 때 뭐 했나.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 그런 거 안 했다니까.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해.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당연하지. 돈 벌려고. 그리고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우파 활동을 하면서 우파 인척 활동을 하면서 한국 내부의 여론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의 주도권. 그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데 자신네들이 여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 지지들이 그랬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우파 인터넷 방송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근데 얘들이 갑자기 손을 싹 뒤집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한국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헤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놈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국민들이 뽑아주고 지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국회의원들의 버르장머리가. 국회의원들의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민들이 일관되게 초지일관 딱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길들여야 된다. 이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자꾸 국민들이 길들여지려 그래? 국민들이 길들여지면 안 되지. 우리가 걔네들을 길들여야지. 안 그래? 어? 그렇잖아. 근데 지금 자꾸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여론을 가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빌붙은 사람들, 이게 단톡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여론 조작을 하려고. 그런 게 있으면 단호하게 딱 잘라야 되는 거야. 이보쇼.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안 하고 또 뭐, 잘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맨날 이런다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속고 또 아이고 속고 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딱 길들여야 돼요. 군기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시작해야 돼. 알았어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떤 국회의원을 우리가 밀어줄까요? 왜 밀어줄 생각해? 밀어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밀어주려 하지 말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코너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저쪽에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시킨 대로 움직여야 돼. 사냥개로 써먹어야지. 사냥개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사냥개로 써먹어야지. 우리가 왜 국회의원의 개가 되냐고. 이해가 되세요? 응?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빠가 되지 마라. 좋은 말입니다. 절대 빠가 되지 마십시오. 빠가 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강제로.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중 반 이상은 저 사람은 잘하겠지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정치 보지 마시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상대방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알았잖아. 이제부터 알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한번 잘 길들여 보자고. 모든 국회의원을 다 자르기는 어려워요. 필요한 놈은 써야 돼.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핵심 같은 사람들은 바꿔버려야겠죠. 근데 필요한 사람을 쓰는 그 과정과 절차도 지금처럼 국민이 어떤 특정 국회의원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이러한 분위기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국회의원들이 또 깽판치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사냥개로 키우라고, 사냥개. 요즘 비트코인 떡락던 미국 마사지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전향하는 사람만 뽑아줘야 함. 그래요. 예. 원래 국회의원은 더러운 놈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국회의원 할 수 있어? 더러운 놈들만 국회의원 했지. 그러니까 국회가 썩었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썩어도 잘 썩으면 비교는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뽑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새끼들 중에 박근혜 탄핵을 잘못했다는 놈이 튀어나올까요? 나오게 만들어야지.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이런 매체에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돼. 그냥 많이 보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힘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돼. 우리가 지지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부르면은 안 올 수가 없게 돼요. 왜? 왜 안 오면 우리가 괴롭힐 테니까. 우리가 막 안 오면은 그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들, 이 사람 옛날 때 이런 짓 했었다, 이런 짓 했었다 하고 막 자꾸 꼬지르면은 지네들이 괴롭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봐주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해서 지지도가 딱 올라간 상태에서 부르면은 와요. 왜? 그래야 지들도 국회의원이 뭐 갖고 먹고 사는 건데 사람의 지지로 먹고 사는 거거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요구하면 되잖아. 당신 예전에 그런 거 했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사과할 마음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줘야 돼.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그래봐요. 한 번만. 그럼 어떻게 돼요? 2명, 3명, 4명은 쭉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방송에 와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와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짜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국회의원들을 칭찬해 주면 되지. 역시 사람이 됐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저 방송 가서 우리가 사과를 했더니 인기를 얻네? 그럼 나도 그래야겠네? 그렇게 해서 줄을 세워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줄을 세워야지. 그래서 그렇구나. 저기 가서 우리가 사과를 하면은 국민들도 인터넷에서 지지를 받고 내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대선에 당선에서 배지 한 번 더 다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뭉친다고 할 때 그래 하고 박수 쳐주면서 따라가지 말고 국회의원이 뭘 한다고 할 때 주도할 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세놓고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파 통합은 한다니까요. 할 건데 우파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냐의 문제예요. 그걸 국민이 잡고 가려니까. 국민이 잡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잡으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걔네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경원, 김어준 방송 나가요? 나가죠? 얘 나가요. 자주 나가. 나가가지고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 김어준 방송 나가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나경원, 하태경, 또 누가 있었더라? 하여튼 걔네들, 김성태 의원 이런 애들 자주 나가잖아. 그래갖고 얘들 나와가지고 뭐 해요? 맨날 그 양쪽에 다리 타고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과거 행적을 보라고. 얘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근데 이런 애들이 나경원 의원이 뭐랬더라? 무슨 보수 수호 무슨 뭐 위원회? 뭐 이런 거 뭐 대표인가 뭔가 맡았잖아요. 그런 여자를 뽑아주는 자유한국당 내부가 벌써 썩었다는 증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왜 국민들의 의견은 생각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지? 국민 정서는 생각 안 하나? 응? 그런 거거든. 그냥 문재인이가 개판치니까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건 우리가 보수가 연합하면 이긴다? 웃기고 있네. 안 한다니까. 요즘 인터넷이 워낙 좋아져갖고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과거에 그러한 그 국회의원들의 그런 비겁한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그래서 숨기고서 살짝 덮고 지나갈래도 바로 딴지 걸어버린다니까.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바로 딴지 걸어버려. 그러니까 아각 떠들어. 막 퍼뜨려 버린다고.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뭐랄까 그런 무슨 그 나경원 의원이 무슨 위원장 돼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비판해 버리잖아. 왜?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고 떠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 포기한다니까. 야,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 시켰더니 여론이 너무 안 좋아. 하지 마 이렇게 나간다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아직 그 국회의원 자체가 개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눈치는 보게 돼 있어요. 우리 눈치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이현주 의원 나왔네.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뭐지? 과거의 행적을 보고 얘기하라고. 과거의 행적. 걔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거 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은 기적인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럼 과거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과거에 내가 알기로는 반대로 얘기했던 걸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근데 왜 지금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하필이면 시기가 항상 중요해.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몸값이 나갈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치면서 난리 부르스 칠 때 그때 이현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 있다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 그랬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인기 푹 떨어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쫓아내고 반문연대 외쳐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은 기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런 얘기 했었냐고 니들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일관성.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시기에 우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말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할 때 왜 국민들이 그거를 지지해 주려 하냐고. 그러니까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그걸 지지해 주는 우파 정치는 닭대가리예요. 국민들은 닭대가리 국민이야? 닭대가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라는 거야. 과거에 뭐라는가.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걸 봤는데 뭐냐. 반문연대를 하겠다고 하태경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 막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띄울 때 인터넷을 이렇게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쭉 검색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톡 떨어져요. 그렇게 또 했다가 이게 쭉 올라갔다 똑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러느냐? 국민들이 그거에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즉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도 안 되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조작질을 하면은 조작질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문연대를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벌써 다른 데서도 이미 떠든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제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떠든 사람들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 떨어졌다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잘 보라는 거예요. 봐. 반문연대 하겠다고 나와서 인기 있는, 즉 우파 사람들이 들어서 좋아할 말. 난 이걸 감언이설이라 얘기해. 감언이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도 호응을 못 얻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꾸 말을 시키고 토론을 하는 언론인은 왜 그러냐는 거야. 그거 생각해 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잘 생각해 봐.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큰 매체는 그 대기업의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드라마에 있으면 그 광고. 그 광고 수입으로서 방송 체계가 움직여요. 수익이 그렇게 발생해서 움직인다고. 근데 저희 같은 이러한 그러한 이런 개인 인터넷 매체 방송 많죠. 우파 방송이 무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잖아. 이러한 우파 방송은 무엇에 기대서 먹고 삽니까? 후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튜브에 그러한 이 광고, 그 다음 뭐 슈퍼챗 뭐 등등 요런 게 수입원이 돼갖고 이걸로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기가 없는 거를 하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왜? 우리는 광고가 그렇게 많이 안 붙어요. 뭐 갑자기 뭐 코카콜라나 뭐 대기업들이 뭐 슈퍼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 제목을 잡을 때 우리가 낚인다 그러죠.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갖고 사람들 그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터넷 그 방송 보면은.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클릭 그 조회수와 구독 그 좋아요 여기에 의존을 해서 먹고 사는 시스템이에요.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여론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해서 인기가 없는데 왜 지속적으로 그거를 초대하고 부르고 인터뷰를 하는 인터넷 우파 방송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안 되는데
왜 인터넷 우파 방송에서 자꾸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자꾸 인터뷰를 하고 자꾸 방송을 하면서 그 의원을 띄워주려고 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인기가 떨어진다니까요. 인기가 떨어지는데 왜 하냐고. 그러면 조회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장사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초대하지? 언론 조작하는 거야? 네, 그게 언론 조작하는 거냐고. 국민 여론이 싫다잖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더구나 이러한 조그만 인터넷 매체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 먹기 살이로 굉장히 영세한 조직인데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할까?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예요. 심지어 대형 방송에서조차도 어떤 애가 나왔는데 이슈가 시끄러워서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야, 다음번에 너 나오지 마. 이런다고요. 심지어 MBC, KBS 같은 방송도.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인터넷 우파 방송 매체가 지속적으로 초대한다? 아,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이건 문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걔들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굶어 죽을 텐데. 인기 떨어질 텐데. 그런데 인기가 안 떨어지고 밥을 먹고 산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국민의 여론하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여론 조작의 냄새가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파 채널 안에 그리고 이쪽 안에서 그런 여론을 조장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예요. 우파 채널 안에 많은 구독자가 지금 조회를 해서 들어온다고. 지금 저희가 몇 명이 봐요? 2,500명. 어휴, 꽤 많이 보는 편이네요. 새로 만든 거 치고. 이 2,500명이 보는 것 중에 과연 몇 명이 우파고 몇 명이 좌파일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100% 화가 나는데 좌파 있습니다. 여기 도장 깨기 같은 놈들도 들어와 있잖아. 들어와서 깽판 친다고. 지금도 여기 보면 제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지들끼리 채팅 전쟁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제 말에 집중을 하래요. 제 말에. 어? 그래서 이런 놈들이 많다고. 이렇게 분탕을 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감시하려는 놈들도 많고 이렇게 숨어서 마치 에이지처럼 잠복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팡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김 박사님 신랑해서 이런 식으로. 열성 팬인 척 하다가 별의별 놈들이 다 숨어 있다고 이 속에. 응?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우파 채널에 갑자기 그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혹시 느끼셨어요? 응? 잘 보세요. 최근에 우파 채널에 갑자기 조회수가 막 늘어났어요. 그것도 어떤 채널에서 주로 증가했느냐? 저희같이 깔끄러운 채널은 증가 안 해. 저희같이 까칠한 채널. 응? 저희처럼 뭐 우파 연대하면 저 새끼들 저거 스파이야 막 이러고 저 새끼들 짱끼들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은 조회수도 잘 증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잘 증가 안 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틀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저쪽에서 얘기할 때. 근데 그런 방송 보잖아요. 조회수가 확 늘어났어요. 잘 보세요. 갑자기. 아니, 그래서 저도 가서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내용이 좋길래 하고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조회수가 10,000클릭이 안 나왔던 채널인데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0만까지 올라가서 아니 저 방송이 얼마나 좋았길래 늘 절에 왔는데 어떻게 저게 10만 클릭이 나올 수 있지? 이럴 정도예요.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 방송이 저렇게 좋아? 아니 그럼 옛날부터 저 방송을 보지 왜 갑자기 이 시기에 갑자기 보기 시작하냐는 거야. 갑자기 이 시기에. 그것도 뭐야? 바로 반문연대를 한다고 한 이 시기에. 반문연대를 한다는 이 시기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쪽에 특별히 따로 방송을 개편한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하게 내용 콘텐츠를 바꾼 것도 없고 늘 똑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조회수는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고 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상한데? 저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파 방송, 유튜브 방송들도 저는 상당히 요즘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아, 뭔가 이상하다예요. 응?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보십시오. 요즘 그 방송 중에 우파 방송 중에 재밌는 방송은 아마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데 제가 하는 방송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정권 대표나 아수라 이거 세 개밖에 없을걸? 아마 일단 우리 거 보고 나면 딴 채널 못 봐요. 왜냐? 재미없어서. 응? 내가 단언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쪽 보고 나면 저쪽을 가지 못해요. 왜? 밍숭맹숭해서. 너무 점잖아서. 특히 젊은 애들 40대 50대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또 하나 특징 또 뭐가 있느냐. 이 방송을 하게 되면요. 방송 이후에는 여론이라는 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반문연대 한다고 할 때 반문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씹었어요.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유튜브 계정이 폭발돼서 없었습니다.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방송할 때예요. 그때 조회수가 얼마큼 나왔냐면 3만 명 나올 때야. 안정권 대표 얘기했죠? 그거 4만 명 정도 나와. 아수라도 나와서 얘기했죠? 그거 4만 명 정도 나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반문연대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반문연대 비판 많이 받는 거? 이렇게 쭉 이게 사람들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반문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거는 뭐냐? 봤다예요, 우리 거를. 어떻게든 영향을 받았다예요. 근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자, 다른 방송이 있어요. 갑자기 최근에 불가사의하게 막 조회수가 마구 늘어나는 그런 방송들. 근데 이런 방송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러면 그 우파 쪽 바닥 내에서 여론의 주도를 하고 있냐예요.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여론 주도를 못 한다니까? 아니, 여론 주도가 안 되는데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맞아서 하면서 이걸 하면은 이게 좀 될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이 여론을 보면서 아 그래 이 말이 맞아 하면서 이게 되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여론이 형성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봤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만든 방송이 예를 들어 10만 건을 봤다 치면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우리는 10만 건은커녕 5만도 못 넘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가 방송하고 나면 그게 상당히 정치인들의 영향 끼치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얘기하지.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은 끼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영향 못 끼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내각제는 하면 안 돼요. 내각제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분열이 나면서 그 틈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식민지화를 삼으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문재인이 외국에 나가서 병신 외교하고 경제가 망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에 하던 짓거리를 못 버려서 계속 김정민 개새끼 특히 여기 보면 도장 깨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행동을 보면은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내가 뭘 느끼냐면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그 인터넷 네티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개싸움 보는 것 같아. 그 개싸움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개를 두 마리를 딱 잡고 얼굴을 쫙 비비잖아요? 그럼 막 싸웁니다. 그때부터 개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동걸진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싸움 누가 붙였어? 이 사람이 붙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개라면은 이렇게 붙였을 때 이거를 했던 이 사람을 공격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했다고 둘이 싸워버리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돈 걸게 한 다음에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가 아무리 멍청했더라도 개싸움을 시작했더라도 딱 보면서 저 새끼 봐라. 나를 이렇게 싸움을 시켜놓았더니 여기 돈까지 보내? 했으면 싸움을 중지해야 돼. 스톱. 저 새끼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 딱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상관 안 해. 딱 요거야. 딱 요거. 저 새끼 개새끼, 저 새끼 개새끼. 저 새끼를 까야지. 저 새끼를 뒤집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지. 하하하. 아, 병신이죠, 병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런 새끼는 냅둬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강퇴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깨시민. 응? 깨시민. 뭐라고 썼어 여기다가? 김종민, 제가 돈을 번다면 당신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유튜브도 1000명을 넘어야 돈을 법니다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나를 까는 거를 기반으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게 뭔 이현주 의원 같은 소리야? 왜 이현주 의원 같은 말을 해? 아니, 나를 까면서 행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니. 이게 뭔 소리야. 자파 같은 말 하지 말라니까. 사람은 행동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니까. 일관성. 내가 뭐를 보고 가요 지금? 나는 국익을 보고 간다니까. 나는 국익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국익에 어긋나면 딱 쳐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김정민 박사 뭐 홍빠야. 김정민 박사 자한당 뭐 어쩌고 떨거지야. 봐, 나 자한당도 까잖아.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니들이 그런 사람이지. 니들이야말로 진짜로 세상이 변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멧돼지지, 멧돼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속았다는 거를 말을 해줘도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수준이 정확히 싸움계 투견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움, 전투력은 있어요, 전투력. 그러니까 내가 투견이라고 하는 거야. 투견. 싸우고는 싶어. 환장해.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는 거야. 그냥 전진.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아요. 인터넷상에. 이러니 우리나라가 정치를 망치고 이런 애들이 국민 여론이라고 형성해 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길들여진 정치인들이 나와서 미친 짓을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라고. 근데 이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답이 뭐예요? 망해야지. 그런 국민은 도와주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면 버려. 왜 살려줘?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어? 동맹국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야 되고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어야지. 왜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반미하는 미친놈이 있지를 않나. 아니면은 그냥 미국 달라붙어서 형님 우리는 미국만 믿고 갑니다. 이런 4대주의적 기질을 가질 않나. 이게 왜 바보 같은 짓이 하는 거야. 동맹국 하라니까. 동맹국. 미국이 항상 얼라이언스라고 얘기하잖아. 동맹국. 동맹국이란 말이 뭔지 몰라? 이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이 뿌리 깊은 4대주의가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냥 망해야 돼.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할 때 국제 여론이 그랬어요. 국제 여론이. 조선 같은 나라는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고종이 맨날 청나라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맨날 이짓거리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바라보면서 야, 조선의 왕은 자주성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저런 놈이라면은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받을까 날까? 그거야. 우리 동맹국 중에 한 명.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누구야? 일본. 네가 해. 말이 좋아서 보호국이 식민지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니까. 응? 그래서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좀. 또 뭐가 있냐? 정책 제안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늙은이 아닌 늙은이를 도와주세요. 뭐 정책 제안 하실 거 있으면은 하세요. 저희 쪽에다가 그 카카오 플러스로 해가지고 뭐 알려주세요. 저희도 뭐 아이디어는 받는 거는 찬성입니다. 네.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직접 와셔서 뭐 괜찮은 내용들은 우리가 그럼 방송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근데 대안이 필요해. 내가 대안. 모든 거는 대안이에요. 대안. 어? 원희룡 녹지병원 불화하려고 하는 척 하다가 허가 내는데 식상하지는 않죠. 왜 짱깨 거 하냐고. 영리병원도 하필이면 허구 많은 것 중에. 제주도는 무비자로 오는 데 아니야. 무비자로. 그거 나중에 제주 영리병원 그거 장기매매 장기식 하는 거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위험하게. 나는 그런 거 진짜 반대.
뭐야 이게 또. 도장깨 이게 또 헛소리 안 해. 국익 우선주의는 나치즘하고 김정은도 국익 우선이다. 아! 김정은이 국익 우선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그래서 김정은을 내가 뭐 지지해 주라고? 천만에 만만해지. 김정은은 남침을 했던 김일성이의 손자야.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며. 일본의 36년 식민지는 개거품을 품으면서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침략해서 죽였던 6.25 전쟁에서는 다 까먹었어. 그리고 일본인들이 36년 동안 통치하면서 죽인 조선인의 숫자가 많아요. 아니면은 1년인가 2년인가 6.25 전쟁한 기간 동안 죽인 북한군이 죽인 한국 사람의 숫자가 많아. 어느 쪽이 더 많아? 6.25 전쟁에서 숫자가 많은데. 응? 근데 왜 우리를 많이 죽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상적인 뇌라면? 김정은은 두둔할 필요가 없어. 김정은이가 국익주선인 게 뭐? 김정은이 국익 우선주의니까 뭐 존경해야 되나? 천만에 만만해. 적국이라니까? 잊지 말라는 거야. 적국이야, 적국. 응? 김정은은 사익주의자. 사익에 가깝죠. 왜? 아니 3대 세습 독재를 하잖아. 3대 세습 독재라면 그거 독재 아닌가? 근데 그 김제중 오늘 밤 김제동인가? 거기에도 그 공산주의 찬양안에 걔 왔었죠? 그 새끼 말은 존나 잘 떠들어놓고 북한 가서 살려니까 또 싫다고 하잖아. 이런 놈들 보내야 돼. 이런 놈들 사실은. 응?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여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요즘 그 건국일 갖고도 시끄러웠었잖아요. 이게 또 어떤 미친 개새끼가 또 여기 또 없었네. 여기 누구야 이것도. 혼나볼래. 김 박사님 문재인 찍으셨다는데 맞나요? 맞대니까 그러네. 18대 국회 아니야 17대인가 뽑았대니까. 왜? 이명박 그 새끼가 우파야? 이명박이가 나라 병신짓 만들고 깽판 친 거 많잖아. 이명박 씨도 찍었다. 어쩔래? 응? 그런 걸로 쓸데없는 개지랄 떨지 말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당신네들이 알 수 있나? 방법 있어? 없잖아. 그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얘기해?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언제 얘기했어요? 2017년 2월 달에 문재인 비판할 때 얘기했던 거야. 문재인 비판할 때. 내가 저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이 새끼, 이명박보단 잘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인물인데 이번 선거 때 하는 짓 보니까 이 새끼 빨갱이네 하고 내가 비판할 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서 뭐 한번 또 방송 좀 해보려고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려면 차라리 저기 운동권 애들처럼 완전히 위장하고 숨기지. 내가 누굴 찍었는지 알게 뭐야. 알 수 있어? 당신 누구 찍어서 그때.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자면 모른다니까. 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왜? 나는 소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난 지금도 내가 얘기하지만 난 다 필요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 빨갱이 새끼들 많으면 나 자유한국당 안 뽑아. 어? 공산주의는 반대한다니까. 어? 지금 우파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 뭐가 있어? 민주당 싫어. 자유한국당 좋아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내가 바라보는 건 뭐야 지금. 어떤 새끼가 친중이고 어떤 새끼가 친북이고 어떤 새끼가 빨갱이냐 이거 찾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새끼 너 중국도 받아먹었지. 너 중국이랑 교류하지.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내가 정당을 구별하나? 구별 안 하잖아. 민주당도 까고 애국당도 까고 자유한국당도 까고 다 까잖아. 바른미래당도 까고. 어떤 새끼가 중국이랑 거래 찾아서 조져버리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응? 니들 같이 그렇게 무슨 이익집단끼리 뭉쳐가지고 경상도 사람 모여라. 전라도 모여라. 교회 모여라. 이런 식으로 니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니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 국익이란 개념이 없잖아.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익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유 도장깨기 너는 좀 말을 좀 논리 있게 해라. 도대체 읽어주고 싶어서 읽어줄 수가 없네. 김정은은 국익 외치고 김정민도 국익 외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고 수준을 갖춥시다. 이게 뭔 소리야? 김정은이가 국익을 외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근데 내가 국익을 외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뭘 수준을 어떤 수준을 갖추려는 거야?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니까. 아니 이러니까 아니 차단하지 말라니까. 왜?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내둬야 된다니까. 아수라 들어왔어 다시? 징역 벌써 풀렸나? 그 뭐 정 고용하고 싶으면은 그 아수라 괜히 고용하세요. 도장 깨기는 내가 줄게.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돼. 그리고 저런 애들이 활동을 해야 젊은 애들도 보고 짜증나서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그 보수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진보 우파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린 달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층은 뭐예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실망을 하고 빠져나오는 부동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부동층. 그 부동층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그 어마어마한 절대 다수의 부동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됐던 자유한국당이 됐던 그쪽을 지지해주는 그 인터넷 방송 매체 많죠? 좌파 인터넷 방송 매체, 우파 인터넷 방송 매체. 얘네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고. 왜? 우리는 국익하고 멸공이라니까. 우린 이걸 갖고서 하는 거예요. 국익하고 멸공. 이 관점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요 그 타겟은 누구냐? 양쪽으로부터 실망해서 이탈되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대안을 제시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대안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야. 도장 깨기 같은 애들도 자꾸 비판하잖아요. 그럼 대안 제시해 거예요. 대안 제시.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비판하는 건 되게 쉬워요. 대안 제시해. 대안. 왠지 알아요? 일단 어떤 안이 나와야 그 안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어떻게 다른 걸 할 것인가를 토론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얘기한 거야. 너 안 갖고 와. 비교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떠든다고. 틀렸어. 아니야. 사기꾼. 그거는 아니지. 그게 전형적인 바로 그 뭐랄까 사기꾼 아니면 정치꾼들이 하는 거라니까. 정치인이라면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였으면 보내달라니까요. 저희들도 보면서 안은 괜찮은데 저희가 이해를 못하면 차라리 방송 나오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준비해야 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존의 기득권이에요. 그것도 여태까지 민주당은 좌파 기득 세력이고 자유한국당은 우파 기득 세력이라고. 그 기득 세력에 이제 지쳤잖아. 속을 만큼 속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안을 갖고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얘기했죠? 어떤 국회의원 보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안을 갖고 국회의원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야. 1년 반 뒤에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아직 시간 여유 있다니까.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예요. 지금서부터 하루에 한 명씩 국회의원들 붙잡아 놓고서 우리 인터넷 방송에 끌어와갖고 전향시키는 거 잘못했습니다. 과거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잘할 테니까 제가 사과하는 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오케이 해주겠다니까. 그렇게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과거 일은 덮어놓고 그냥 모르겠으니까 저는 지금서부터 저는 문재인을 제거하는 반문여대의 기수가 되겠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니까. 늘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거 안 하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지 마 그렇게.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길들입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사실 국회의원 길들이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야 이게. 신장 위구르 게릴라들은 언제쯤 활동하나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방송을 안 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버르장머리 고치기 그걸 합니다. 국회의원을 섬기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공복처럼 즉 부려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맨날 선거 때 고개 숙이면서 악수하고 뭐 저를 뽑아주시면 뭐 열심히 일하고 뭐 국민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노비브리듯 하라니까. 응? 국회의원 노비브리듯 하라고. 왜? 본인들이 선거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노비브리듯 하라니까. 절대 국회의원님처럼 대우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강의할 때 가끔씩 그런 분 오면 그래요. 저쪽에 앉으세요. 그래, 저쪽에. VIP 석여 있어, 우리한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강의할 때 절대 그런 거 안 챙겨줘. 본인이 공복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뽑아준 거지. 언제 VIP 하겠다고 했어? 선거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약속이 틀리잖아. 약속대로 해, 약속대로 해. 응?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강의할 때 500명, 600명씩 온단 말이에요. 와, 그런 데서 얼굴 내비치면 가오 살죠? 그거 하고 싶으면 강의장 청소해. 이런 거예요. 공복해. 그리고 지지받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니까. 여태까지 너무 무르게 대해줬어. 그러니까 개판치잖아. 그쵸.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봉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인물정치 절대 하지 마시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절대 국회의원 보고 인물정치 하지 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되니까, 누구를 지지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원해요? 그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 경제 살리고 싶죠. 지금 막 NLL 무너지고 휴전선 무너지는 거 불안하죠. 북한 애들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럼 그거 막아야겠죠. 그럼 그거.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랑 아무 생각 없이 막 지금 교류한다고 돈 퍼주는 거 싫죠. 그럼 그거 막아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 그럼 그런 정책안을 들고 오는 사람을 밀어주려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 봐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대한정치 얘기하고 국익정치 얘기합니다. 국익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또 반문연대 애들이 또 코리아 퍼스트를 얘기하네. 국익 얘기하니까 국익 얘기하네. 우리 거를 똑같이 카피해요, 얘들이. 응? 이런 놈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얘들 지금 과거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했다니까. 해결하고서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어떻게 만들었어요? 빨갱이 천지간을 만들어버리고 미국하고 한미 군사동맹 관계 다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이미지 다 버리고 왕따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는 애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와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똥탕 다 튀겨놓고 다시 그 걔네들이 또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군기 잡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논리 이게 인터넷 방송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쟤들도 좀 본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 보고 또 이 컨셉 그대로 카피해 갑니다. 제가 다 알아요. 이거 우파 인터넷 방송에서 반문연대 하는 놈들 우리 방송 컨셉 그대로 가져가서 걔들 깨꼬리처럼 반복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 응? 그런데 이런 거 그냥 그대로 가서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배지를 더 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지를 더 달기 위해서. 절대로 얘네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대안도 결국 내가 얘기했던 것들 뭔가 비스무리하게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해. 이것 봐라. 이거 내가 다 얘기했던 건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남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다니까. 해도 된다예요. 유튜브 방송도 다 풀잖아요. 저작권 공개 다 해서 다 가져가라. 근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작권을 풀어서 다 보게 했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는 후원 계좌 지워버리고 자기 계좌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양아치 같은 행동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책안을 제시한 거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양아치처럼 우리 정책안만 가져가서 지들이 여태까지 똥탕 친 거 싹 묻고 갑자기 스타가 되는 꼴은 저는 못 본다예요. 그거는 안 된다예요. 워머드 손절하세요. 워머드 손절해야죠. 워마드랑 왜 손잡는 거야 도대체? 바보야? 응? 그 워마드 손잡게 하는 거 누구 아이디어일까? 난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워마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랄까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인기라고 있어요. 인기. 뭐 실시간도 보면 인기 그 실시간 스트리밍 나오고 거기 보면은 그 50위 안에 그 반페미니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얘 또 실이 또 움직이네. 가만히 있어. 반페미니즘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올라옵니다. 50위권 안에. 내가 어저께도 봤는데 한 10개 정도가
반페미니즘이랑 관계된 것들이 쫙 올라와 있었어요. 최근에 걔 누구야? 그 무슨 노래 부르는 애, 남자애 래퍼 산인가? 걔 것도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워메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저번에 그 선거 때 민주당의 지지의 핵심 계층이 20대, 30대, 40대입니다. 20대, 30대, 40대. 40대는 이게 바로 정교조 세대예요. 나 같은. 정교조 세대였기 때문에 옛날 때부터 세뇌 교육을 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민주당 찍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이런 애들이 40대야. 이 40대를 지금 저희가 박살을 내버렸다고. 이 40대의 상당수가 지금 전향했어요. 참고로 1월 19일 날 저희 강의하잖아요. 저희가 하루 반 만에 접수 끝났댔죠. 하루 반 만에 200명이 다 차버렸어요. 근데 그 200명 중에 80%가 40대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까지 포함시키면 90%예요. 즉 우리 방송을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20대, 30대, 40대가 90%를 차지해요. 그만큼 우리가 젊은 애들을 확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좌파애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보수 우파 인터넷 매체에 건드리지 않지만 우리만 딱 공격하잖아. 왜? 저쪽은 자기들끼리 보는 매체거든. 우파 매체는. 우리는 어때요? 이쪽으로 확장을 해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제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람들은 20대, 30대, 40대라고. 그 중에 내가 40대는 상당히 많이 확보했어요. 이건 계속 팽창될 겁니다. 안정권 대표는 자기 출신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앞으로 확보해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어. 40대와 전라도를 우리가 왕창 잡아먹고 있다고. 지금 포션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눈독을 들이는 게 20대와 30대예요. 그쪽도 지금 개척하려고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게 뺏기면은 민주당은 다음번 국회의원 대선, 그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는 머리도 쓰고 작전도 짜고 고민도 하는데 어떤 병신 같은 놈이 워메드를 갖다 태극기 부대에 집어넣어. 어? 누구 아이디어야 그거? 워메드를 태극기 부대에 집어넣으면은 20대, 30대의 지지를 받을까 못 받을까? 100% 반대를 받아요. 민주당의 지지층 20대, 30대, 40대. 40대는 저희가 완전히 전향시킬 자신이 있어요. 저는 40대, 안정권 대표는 전라도 출신 쪽 애들 자신이 있다고. 20대, 30대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전략이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미친놈이 태극기 부대에 워마드를 집어넣냐고. 20대, 30대가 가장 혐오하는. 그러면 태극기 부대에 워마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재인이 똥포를 차서 문재인이 싫어가지고 나오는 이 젊은 20, 30대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겠어요? 흡수 못할 텐데.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이러한 계략을 도대체 누가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태극기 부대에 워마드를 집어넣으라고 했냐는 거야. 누가 우리가 다음번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다음번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망치고 있냐고. 누구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우파 사람 중에 누구야? 응? 걔네들이 진짜 우파 맞아? 그리고 그걸 말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 전적을 보라는 거야. 그냥 항상 전적 보라는 거예요. 걔네들 과거에 뭐 했던 사람들인가? 10중 8구 운동권 출신일 거예요. 10중 8구 운동권 출신. 응?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고 요즘 들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대단하십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이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빨갱이들의 속임수에 그러니까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과거 전적을 보라는 거야. 과거. 쟤 뭐 했어? 쟤 어떤 새끼야? 이거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없대가.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공산당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북한은 수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빨대를 해외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모가디슈 이런 모잠비크 대통령을 공산주의 혁명을 해갖고 정권 잡을 때 북한 애들이 들어가서 정권 잡게 도와줘요. 그래서 그 플랜테이션 농업지대를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담배, 마약, 카카오, 커피 이런 거를 재배하는 사업권을 취득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팔아요? 바로 민주진영 국가에다 팔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된장녀, 김치녀, 된장남, 김치남들 있죠? 이런 애들이 커피 처먹고 헬렐레 소비하는 모든 문화가 어디서 오냐? 바로 북한 애들이 재배하는 커피, 담배, 카카오.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렇게 빨대를 딱 꼽는 거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라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좌파 그러잖아. 좌파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니 내가 좌파인데 내가 빨갱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빨갱이 아니야.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난 빨갱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든 소비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북한.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쪽 소비,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권, 이런 이권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 음식, 인터넷, 그 다음에 사이버머니로 게임 뭐 유닛 할 때 하는 모든 이런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 이거 누가 하고 있어 지금? 공작을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 자금을 어디서 얻는다? 자유진영에서. 마찬가지로 좌파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좌파 운동을 하면서 좌파 운동의 운동 자금은 어디서 얻는다? 우파 진영에서. 아시겠어요? 우파 진영에서 돈을 벌어서 우파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방송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때그때 시류에 맞게 변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그 국민들은 우와, 박수! 진정한 우파 농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해주고 그냥 막 집 팔고 논 팔고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그 돈 받아서 어떻게 한다? 좌파 혁명을 일으킨다.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빨갱이들의 전술을 알면 이게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못 읽을까? 응? 우리나라에서 우파 이 활동을 할 때 잘 보라는 거예요. 얘네들 뭘 하나. 워메드가 들어오면 다음번 대선 때 어떻게 망쳐질지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응? 네이버 트렌드, 구글 트렌드, 그 다음 각종 인터넷 같은 거 쫙 검색해 보세요. 워마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워마드는 기존 보수 우파들도 싫어합니다. 기존 보수 우파도 싫어해요. 잘 보세요. 태극기 부대는 우파적 성격을 띤 집단이에요. 그렇죠? 태극기 부대는 우파적 성격을 띤 집단인데 여기다 워메드를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우파 사람들도 이 태극기 부대를 혐오하게 만든다고. 이 새끼들 뭐야? 막 이런다고. 우파 사람들이 우파 태극기 부대를 싫어하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좌파들은 지지하는가? 아니죠. 좌파들은 또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좌파 빨갱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좌파, 일반적으로 좌파를 선호하는 일반 사람들. 워마드 싫어한다니까. 여자들도 워마드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태극기 부대는 좌와 우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는 고립된 외톨이 부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만들지?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누구를 망치려고,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그렇죠? 뭔가 이상하잖아. 이런 것들이 이상한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요거 문제가 있는데? 아, 요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그나마 저쪽에 걔네들을 전향시킨 게 얼마냐. 전향이란 말도 저희가 쓴 거 아시죠? 제가 제일 먼저 좌파 전향 방송을 시작한 거 알잖아.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니까 제 컨셉을 교묘하게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네. 엄마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애들 좌파 전향시킨다 그랬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저는 좌파를 전향시키겠다니까. 좌파 전향시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한 핵심 수뇌부 빨갱이들에게 속아서 속은 일반적인 좌파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핵심 간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북한 체제에 탄압을 받고 고생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탈북자는 대환영입니다. 즉 북한 체제에서 고생할 때를 고생하고 핍박받아서 그게 싫어서 온 탈북자는 대환영이라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받아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다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남한으로 오는 놈들은 싫다예요. 왜? 걔네들은 북한 체제를 누렸던 특권자라니까. 걔네들이 언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걔네들이 언제 북한을 증오한 적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거에 수혜를 누렸고 그거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왜 내가 받아줘야 돼? 똑같은 논리로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놈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된다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거에부터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남한에도 그러한 체제를 만들려 한다니까. 왜? 자유경쟁사회에서 그런 놈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응? 힘과 백으로 눌러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집단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사회에서는 자기네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니까. 따라서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명상과 그 명성을 가지고 여기서 딱 터전을 잡고서 그거 돈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과거와 똑같은 독재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짓 한다고. 그래서 그런 놈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서 빨갱이 짓 하고 빨갱이 조직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응? 안 된다고. 에? 그래서 제가 이런 놈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향을 했으면은 그냥 전향한 채로 살아야 해요. 왜 정치 활동해? 그거예요. 응? 정치 활동 하지 말라니까. 왜? 그림이 안 좋잖아. 그림이. 저쪽 체제를 배신하고는 배신자잖아. 배신자 주제에 여기서 왜 떠들어? 그냥 조용히 살지. 응? 마찬가지야. 좌파에서 학생운동하다 여기 왔으면 조용히 살라고. 그냥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 왜 갑자기 이쪽에 와서 여기서 우파인 척하고 떠들면서 또 정치 활동하려고 하냐고. 응? 배신자 주제에. 배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핵심층에 있던 놈들은 배신자인 척 들어와서 엑스맨 활동할 수 있다니까요. 배신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배신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행동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행동 결과. 그래서 어디 보자. 어떤 그 댓글들이 좀 나왔나. 정대세는 일전에 활성화돼서 정치가 뽀록 났죠. 당연하지.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SBS 열심히 빨아줬죠. SBS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친위 세력이란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친위 세력이 우파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응? 이것도 미친놈 또 나왔네. 내가 이름을 지금 못 봐겠는데 임수준님, 김정민 박사님 문제 뽑았다는 증거 내미시고 차타세요. 내가 뽑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명박 새끼 싫어서 뽑았다니까. 뭐 문제 있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또 한 얘기 또 하네.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딴지 걸지 말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선거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난 누구 뽑은지 모른다니까. 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내가 안 뽑은 이유를 딱 얘기하잖아. 응? 이명박 대통령 운동권 출신 아니야? 아니었어? 뭐야 이게 처음 박사님 방송이랑 GZS에서 보기 전까지 이명박의 좌파인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무지했던 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얘네들의 전술이 뭐냐? 좌우파에다가 죄다 좌파들 숨겨놓고서 뽑으라고 한다고. 좌우에다가 좌파 심어놓고 뽑으라고. 누구 뽑아야 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래요? 응? 이런 거라고. 지금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반문연대 위험성이 뭐예요? 문재인 친중인데 버림받은 친중이야. 버림받은 친중이라고. 그래서 약발 떨어지고 어떻게 할까? 새로운 친중을 옹립하려고 한다고. 그게 누구야?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먼저 친미 우파 정권 세우려 하기 전에 중국에 대해 선수 쳐가지고 반문연대라는 걸 조작해서 친중 정치인들 모아가지고 얼거지 떨지 모아가지고 얘네들로 문재인 쫓아내고 딱 하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문재인 욕하니까 지금 정서 자체가 문재인이가 싫거든. 그러니까 문재인을 욕하니까 대중의 시선이 글로 싹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거 시선 딱 해서 인기몰이 해갖고 지금 대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걔네들의 면면을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 뭐야 다. 내각 세력, 탄핵 세력, 친중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이것도 중국 애들 또 뒤에서 마사지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저 같은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돼?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돼? 아니면은 반문연대를 해서 문재인을 해야 돼? 문재인을 냅둬야 돼? 문재인을 바꿔야 돼? 그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들도 딜레마에 빠진다니까. 나 같은 딜레마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 응?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 방법은 뭐예요? 똑같은 친중이라면 약한 친중을 뽑는 게 낫다예요. 그 얘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 반문연대라고 뭉쳐가지고 계제를 떨어가지고 문제는 확 기스해서 탄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센 놈이 나온다니까. 센 놈. 지금 반문연대 외치면서 아각 떠드는 애들 보면 다 하나같이 보세요. 이현주 의원이 됐든 하태경 의원이 됐든 다 기스가 많은 사람들이야. 기스가. 이현주 의원의 과거 행각을 보라고. 말, 행동. 완전히 이중적 말을 하고 있다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기스가 난다고. 하태경 의원 어때요? 마찬가지지. 길림성대학 출신이야 또. 문제가 많아. 또 운동권 출신이야. 문제가 많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 일단 반문연대라는 여론이 형성해서 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쫓아낸다가 쳐요. 그럼 이 반문연대를 했던 이 세력이 과연 정권을 잡느냐? 못 잡지. 이 기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당하면 꼼짝 못할 텐데. 그럼 누가 대통령 돼? 좌파에서 나온다니까. 우파는 제대로 된 아직 그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재인을 쳐버리게 되면은 그 어부지리는 누가 먹는 거예요? 저쪽에서 먹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쪽 옛날 때 새누리당이 지들이 그 정권 잡겠다는 사회사역 때는 탄핵시켜버렸잖아. 탄핵시키면서 제대로 된 후보가 형성이 못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선거 때 죽 썼잖아. 똑같은 짓을 또 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얘기했잖아. 얘들은 그래서 무슨 문제? 얘들은 그럼 왜 그러느냐? 얘네들은 대통령 못 돼도 국회의원 배지는 달려가는 거야. 뭘 통해서? 내각 책임제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각 세력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응? 배지만 달면 된다. 배지만 달면. 그래서 이런 놈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대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응? 중국은 친중 정권 옹립 위에 공작하는데 미국에선 친중 세력 도모 안 할까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관점에서 누가 친미 정치인일 것 같아요? 누가 과연 미국과 친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 누구나 아무나 이름 대보세요. 있어요? 그런 사람? 어? 미국이랑 할 수 있는 정치인 우리나라 있냐고. 어? 중국인하고 연결된 정치인들은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 어? 미국인하고 같이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냐고. 여러분들 생각난 사람 있어요. 이름 대보라고. 없다니까. 누가 또 홍준표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 미치겠어 진짜. 우리나라는. 없다니까요. 없으면은 반문연대 해갖고 문재인 쓰러뜨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딜레마라고. 어설프게 문재인을 쓰러뜨려서 강력하게 다시 힘을 회복한 좌파 대통령 뽑지 말고 문재인을 3년 뒤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병신 상태로 내두라니까. 식물인간 친중 정치인으로 내두라고. 식물인간 친중 정치인으로.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 때 FTA뿐만 아니라 제주도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를 다 지었습니다. 그거 좌파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힘 빠진 노무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걸 전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시킨 것도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 힘 빠진 좌파일 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파일 때도 일어나지가 않았어. 왜? 아락아락거리거든 안 된다고. 왜? 우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익정신 때문에 안 돼. 응? 문재인이는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된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정치 지도자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잖아. 안 보이면 3년을 기다려야지. 지금 까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차라리
힘 빠진 약한 친중 정치인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그나마.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입에 풀칠을 하는 상황이라고. 미국이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이 그거지. 아, 이 문재인 얘는 친중이네. 이거 좀 병신 같지만 우리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네. 그렇다면은 다음번 정권 때 뭐 우리랑 얘기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한국 경제는 죽이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문재인을 지금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 아니야 우파 사람들 여론을 형성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물론 문재인이가 병신돼서 미국의 허수아비가 되는 건 좋지 않아.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친중인데. 문재인이가 힘을 얻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차라리 식물인간 친중 정치인이 반문연대로 의해서 탄핵되고 새로 뜨는 강력한 좌파 대통령보다 낫다 해요. 이 상태에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요즘 그냥 일반 우파 사람들 뭐 단톡방에 막 글 달 때는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탄핵, 문재인 뭐 탄핵, 뭐 대모임, 뭐 집회합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나가라고. 고도의 두뇌 게임을 하려니까. 두뇌 게임, 플레이. 제가 그레이트 게임 이런 거 강의하잖아요. 게임을 하려니까. 좌파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국회의원 줄 세워. 국회의원 줄 세워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떤 소신을 갖고 미국하고 어떤 동맹국으로서 4대주의가 아니에요. 동맹국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다음번 대통령 지도자로 뽑으면 돼요. 뭐 그런 국회의원들 뽑으면 되고. 그게 안 된다면 플랜 B 뭐예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가이드라인을 하겠다고 양심 선언하고 고백하는 놈을 뽑으라는 거예요. 알았죠?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놈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무장 해제하고 항복선언을 하고 너도나도 달려와서 석고대지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그리고 방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이 정책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받아야 된다고. 이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말을 잘 듣는 지도자라 국회의원이라도 우리가 찾는 작업을 1년 반 아니면 3년 대통령 선거 동안 하면 되잖아. 시간이 왜 없어? 넘치는데. 시간 많아요. 이거를 해야 될 시간에 누구를 지지하겠다가 누구 국회의원 누구빠 이렇게 똥구녕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국회의원 똥구녕 따라다니지 말고 국회의원을 우리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시간 많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시간 많은데 자꾸 시간 없다 하면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그 새끼가 나쁜 놈이야. 시간 많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항복선언 받을 수 있어요. 그 야당적 국회의원들 전부 하나하나 항복선언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절대로 빨아주면 안 돼. 문재인 망했으니까 자유한국당 뜬다. 에헤라디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지들이 뭘 바꾼 게 있다고. 자,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얼마큼 했습니까? 1시간 50분. 꽤 많이 했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뭐 안정권 대표나 아수라 이쪽 이런 사람들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은 절대 그런 식으로 그 정치인들 뒷구녕은 안 따라갈 겁니다.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독자적인 자금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금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는 10,000원, 20,000원의 후원금이 유니세프처럼 뭐 어린아이의 뭐 3일치의 식량 이런 개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에 힘을 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포섭하려고 꼬시려고 해도 우리가 안 듣는 거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띄워주는 거, 똥구정 빨아주는 지 아니야. 반문연대 잘하시네요. 박수 쳐주고, 어이구 앞으로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야.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애들 국회의원 데려다 놓고서 그런 짓 안 하잖아. 왜?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이러한 이 풀뿌리 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저한테 뭐 후원을 해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 쿠릴타이 그룹이 있잖아요. 안정권 대표나 이런 쪽도 같이 그 후원을 해주면서 그 계속 이렇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치인들을 사고방식을 바꿔버리고 우리를 그 어렵게 보고 우리의 눈치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게릴라 생방 제2부를 드디어 제 고유의 채널에서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이 채널에서 할 거니까 이 채널로 와주시고 이제 여기 이제 붙박이로 할 거니까 이쪽에 이제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쪽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그런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쵸? 저 옛날 때 85,000까지가 갔었거든요. 그분들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 채널이 다시 구독자가 85,000이 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실시간 방송하면 그때 8,700까지 봤거든요. 그 숫자가 나온다면 저쪽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와서 양심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여태까지 춥게 고생하면서 태극기 집회했던 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 혼내야지. 왜 그걸 받들어 줍니까? 그러면 안 되지. 국회의원 그렇게 길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똥개 조련사들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가이드라인 지침 주고 할 테니까 진짜 제대로 우리가 한번 정치인들을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많은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방송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